경기도 파주의 한 하천으로 경찰 기동대원들이 줄줄이 들어갑니다. 살얼음이 낀 강에선 수중과학 수사대원이 물속을 헤치며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.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던 32살 이모 씨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해 경찰이 시신 수색에 나선 겁니다. 앞서 경찰은 이 씨의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통신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습니다.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, 피해자 얘기로는 지방에 가서 사업 좀 하느라고 일을 벌이라고 지방에 갔다,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. 지난 8월 초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계속 그 집에서 살아온 이 씨는 지난 20일 음주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씨는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현재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범행 후 닷새 만에 5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기본적인 게 냉혈한이 특징인데 문제는 옷장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여성을 초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. 이 전 연인까지 살해, 추가 범행 더 있나입니다. 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이 옷장에 숨긴 이 30대 남성, 이 함께 살았던 전 연인까지 살해했다고 이 자백한 내용까지 저희가 좀 전해드렸었죠. 맞아요. 이 30대 남성 오늘 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.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.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? 추가 범행은 없나요?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? 피해자들 돈은 어디에 쓰셨어요? 살해하실 목적으로 데려가신 건가요? 네, 일절 답하지 않는 모습이죠. 이 돈을 노렸냐, 이 추가 범행은 없냐 등 질문이 있었지만 네.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. 이 모습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등 이렇게 후드로 얼굴을 완전히 좀 가리는 듯한 모습도 좀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. 이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경찰이 이 신상 공개 여부까지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이 남성이 구체적인 시신 유기 방식과 이 장소까지 경찰에 진술한 상태입니다. 네. 이 수사 중 추가로 이 주목된 이 전 여자친구의 행적 관해서인 건데요. 네. 이 지난 8월 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는 이 루프백이라고 하죠. 이 차량 위로 이 짐을 싣기 위한 장치에 이 시신을 담아서 네. 이 파주 공릉천으로 유기를 했다. 이렇게 직접 진술을 한 것입니다. 이 경찰이 어제부터 이 해당 구역 일대를 수색 중이지만 아직 시신을 좀 발견하지는 못한 상태이고요. 오늘은 수중 다이버까지 투입해서 이 수색 범위를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직접 언급한 이 범행 시점이 아무래도 이제 4달 가량 전인데다가 이 하천이 계속해서 이 흐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직 이 수색에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중입니다. 그렇군요. 아니 그런데 처음에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음주 운전하고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좀 얘기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욱 해서 이 뭐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민지숙 기자, 이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한 거예요? 네, 이번에도 돈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아직까지는 이 남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. 네. 평소에 출근이나 뭐 별다른 생계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 남성, 지난 여름부터 함께 산 이 전 연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 이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살해했다,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. 아니 그런데 원래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랑 같이 뭐 있긴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가출을 해서 나 혼자 살고 있었다,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강재묵 기자. 예, 이 경찰도 갑자기 왜 자백을 했습니까? 맞습니다. 이 경찰이 연락이 네. 닿지 않는 점을 이 경찰에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겠죠. 네. 이 본인이 본인 소유 집을 두고서는 가출을 했다. 이 부분도 좀 이제 의아한 부분이고, 또 그 장소에서 이 새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는 등이 정황이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이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. 이뿐만 아니라 이 남성의 차량에서 이 발견된 이 오래된 혈흔이 있었고, 네. 이 신분증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, 네. 이 경찰이 바탕으로 한 이 집요한 추궁 끝에 이 결국 본인이 직접 이 전 여자친구까지
내가 살해했다라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네, 이 남성 그러니까 이런 범행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수 있는데요. 네. 이 택시기사 살해 후에 이 금품을 훔쳤던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네. 이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이 금품을 훔쳤다라고 아. 전해졌습니다. 네. 이 숨진 여성의 신용카드로 약 2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네. 해당 여성 명의로 대출도 받아서 현재 이 여성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 앞으로 네.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전 여자친구니 뭐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유니 뭐 등등등이 지금 다 이 살해한 남성, 이 30대 남성의 입을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지금 나온 내용들이 지금 대부분인 건데 강재묵 기자, 예. 이 사람 말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? 네, 맞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이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는 네. 거다 보니까 좀 추가 확인이 좀 필요했었는데 네. 이 주변 이웃들의 좀 진술을 좀 참고해 보면은 이 같이 전 여자친구와 뭐 살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웃 주민 그 표현들 좀 설명해 드리면은 네. 이 올해 여름까지도 이따금 이 물건을 던지며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. 이 밖에 공원까지 들릴 정도였다.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는 갑자기 이 다투는 소리가 이 사라지더니 네. 이 남성이 혼자 다니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. 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는데도 이 변화가 좀 느껴질 정도의 이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이 때문에 이 진술의 조금 이 상황에 좀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렇군요. 아니 근데 글쎄요, 이 남성 뭐 택시기사만 죽인 줄 알았더니 전 여자친구도 있고 지금 파면 팔수록 자꾸 뭐가 나오는데 민지숙 기자, 네. 뭐 사이코패스 얘기도 있더라고요. 네, 이 남성 옷장 안에 시신을 넣어둔 채로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. 또 자신이 죽였다고 이야기한 이 전 여자친구의 물건을 그대로 둔 채로 네. 현재 여자친구와 또 놀기도 했었는데요. 네. 네,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그쵸. 대해서 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. 전문가 이야기 듣고 오시죠. 상당히 뭐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여요. 일단 기본적인 게 냉혈한이 특징인데 문제는 옷장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여성을 초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고 되죠. 자질적으로 보면 해당 사항이 있어 보이는데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 전과가 많지가 않아요. 나이가 어려서이기도 하나 예. 여하튼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검거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전과가 많지 않아서 점수가 그렇게 25점이 넘어가는 그 정도로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. 임경빈 위원님, 추가 범행 있을까요? 좀 전에 이제 사이코패스 가능성을 짚어주는 뭐 전문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네. 지금 이제 범행의 흔적들을 보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해친 것 같은 행태들이 좀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네.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. 혹시 지금 은닉돼 있는 다른 범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증거 확보를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경찰이 만약에 오늘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바로 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. 신상이 공개되면 또 추가 범행이 더 드러날 수도 있어 보이니까요.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